안녕하세요. 소담한 작업실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. 이번 영상은 올해를 마무리하면서 1년 동안 좋았던 기억들을 다이어리에 채우면서 시작했어요. 사진으로 꾸밀까 하다가 손으로 꾹꾹 눌러 하나씩 그림을 그리는 게 더 마음에 와닿을 것 같아서 이렇게 해봤어요. 올해는 참 지루하고 특별한 게 없는 한 해라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하나씩 채우다 보니까 소소해서 놓칠 뻔한 즐거움들이 꽤 많았다는 걸 느꼈어요. 올해 제가 선정한 최고의 사진과 가장 좋아했던 장소를 각각 폴라로이드 사진처럼 남겼고요. 올해 처음 마셔본 콤부차가 너무 제 취향이었고 또 유행하는 간단한 음식도 만들었는데 그중 그릭 요거트랑 복숭아로 만든 디저트가 가장 재밌었어요. 그리고 당근마켓을 이번에 처음 시작해서 미니멀 라이프를 실천하게 된 해이기도 했답니다. 올 연말에 가장 많이 들은 노래는 폴킴의 찬란한 계절이었고 올해의 소담한 작업실 영상으로는 게임기 영상을 골랐어요. 그리고 가장 좋았던 드라마는 브람스를 좋아하세요였어요. 이건 작년 드라마인데 제가 뒤늦게 푹 빠져서 대본집까지 샀어요. 올해는 소담이 캐릭터를 많이 그리지 못한 것 같아서 내년에는 그림을 많이 그리겠다는 마음으로 마무리했답니다. 이렇게 다이어리를 채우는 것도 한 해를 정리하는 데 의미가 있지만 무엇보다도 저는 저의 한 해를 가장 잘 정리해 주는 건 이 다이어리들이 아닐까 싶어요. 독립서점에서 큐레이션된 책을 배치하는 것처럼 저도 저의 다이어리 위에 손글씨를 남겨서 각각의 다이어리들을 소개하는 문구를 짤막하게 적었어요. 여기에는 매일 잘 쓴 다이어리도 있고요. 망한 다이어리도 많아요. 그런데 지나고 보니 저에게는 다 의미 있었던 기록들이라 저의 실패한 기록도 이번에 살짝쿵 보여드리려고 해요. 분명 몇 달 전에 제가 쓴 글인데도 굉장히 낯설게 느껴지는 부분도 있었고 한편으론 제가 이해되지 않았던 부분도 있었고 또 지금의 저를 위로해주는 부분도 있더라고요. 올해 한 게 정말 없다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남겨진 일상과 감정들을 보니까 내년을 새롭게 시작하는 데 큰 힘을 받을 수 있었답니다. 그럼 저의 올해 다이어리를 찬찬히 정리해 볼게요. 첫 번째 다이어리는 문화보러 활동을 하면서 받은 다이어리인데요. 집에만 두고 쓰는 다이어리인데 최근에 손가락으로 이 부분을 잡았더니 바로 찢어졌어요. 아무튼 이건 줄글 일기용으로 쓰는 거라 앞에 1년 단위 먼슬리는 가볍게 비워뒀고요. 가끔 민음사 인생 인력에서 좋은 말이 있을 때 버리기 아까워서 먼슬리에 붙여놨어요. 이 다이어리는 매일 일기 쓰는 용은 아니고요. 제가 쓰고 싶을 때만 채우는 용도로 썼어요. 어떤 감정을 기록하고 싶거나 느낀 점이 있을 때 정말 자유롭게 쓰는 페이지인데 날짜만 위에 적어두고 주제는 그때그때 다른 걸로 막 적었더니 연말 되니까 기대했던 것보다 많은 분량을 썼더라고요. 근데 여기에 쓴 글들은 제 감정을 가감없이 적어서 그런지 지금 제가 다시 읽기는 힘들었고 오히려 몇 년이 지난 다음에 좀 더 객관적으로 읽어보면 더 와닿을 것 같아서 장독대처럼 시간을 두려고 해요. 이렇게 다이어리를 보면 다양한 색으로 글을 썼는데 이건 제가 몇 년 전에 펜 리뷰한다고 펜을 진짜 다양하게 많이 사서 올해는 그걸 다 쓰겠다는 마음으로 모든 색을 골고루 써서 그래요. 중간중간에 책 리뷰도 썼는데 이건 특별히 분홍색으로만 써서 나름 구분을 하려고 노력했답니다. 다이어리 맨 뒷장은 줄이 없는 페이지가 여러 장 있는데 여기에는 좋았던 문구들을 따로 적어뒀어요. 두 번째 다이어리는 라이브워크의 라이프 앤 피스 데일리 제품이에요. 아무리 바빠도 매일 작은 그림을 그리자는 목표로 그림 일기를 쓰려고 하루 한 페이지 쓸 수 있는 구성의 다이어리를 샀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사이즈가 만족스러웠어요. 다양한 펜을 쓸 거여서 이렇게 상단에는 펜 정보도 적어뒀고요. 많은 시간을 들이지 않고 하루를 기록하자는 목표로 그림도 가볍게 그려서 일상을 남겼어요.
하루하루 기록했을 때는 진짜 허접하다는 생각만 했었는데 이 다이어리를 이제 거의 다 채우고 한 장씩 펼쳐보니까 저에게는 올해 소소하지만 가장 뜻깊은 행복이 담겨져 있지 않나 싶어요. 아까 줄글 일기보다는 가벼운 이야기를 적는 용도라 하루하루 무슨 일이 있었는지 위주로 기록을 한 건데 그 중간중간에 생각들도 더해져 있어서 더 재밌더라고요. 점점 쓰면서 그림에 대한 압박감을 가지지 않고 글만 남기는 날도 많았어요. 이 다이어리를 샀을 때는 언제 페이지들을 다 채울 수 있을까 했는데 이 페이지가 다 채워지고 나니까 정말 2021년이 끝나가는 게 확 와닿네요. 세 번째 다이어리는 라이브워크의 오브젝트 다이어리예요. 1일 1 아이디어를 적겠다는 굉장한 포부를 갖고 구입한 제품인데 와장창 실패했던 다이어리예요. 주로 영상 아이디어를 적는데 쓰긴 했는데 날짜에 대한 압박감도 있었고 아이디어가 한 페이지로 끝나는 경우가 없기 때문에 결국에는 일반 노트를 쓰는 것과 별반 다름없는 기능으로 쓰게 됐어요. 그래서 오히려 작업을 끝내고 아이디어 소스를 정리할 때 애매해져서 앞으로는 그냥 일반 노트에 하나씩 채워야겠다는 생각을 했어요. 그래도 시도는 해봤으니까 내년에는 아이디어 노트를 더 잘 쓸 수 있겠죠? 네 번째는 다이어리가 아니고 캘린더예요. 텀블벅에서 구입한 미스티 달력인데요. 이 달력은 중간중간에 반투명 종이가 있어서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구입했어요. 그런데 이 반투명 종이 필기감이 저한테는 안 좋더라고요. 종이가 미끌거리는 재질이라 저는 좀 친숙하지 않았어요. 1월에는 고민만 하다가 빈 페이지로 넘어가고 2월부터는 제가 건강하게 먹고 싶어서 식사 기록을 해봤어요. 반투명 종이에는 먹었던 걸 적고 뒷장 종이에는 일정을 적으려고 했는데 이 당시 플래너로 먼슬리를 관리하다 보니까 잘 손이 안 가더라고요. 그리고 먹은 음식을 적기에는 칸이 작아서 기록하기 어려웠어요. 그래도 몇 달 쓰다가 필기감도 저에게 맞지 않고 이 기록에 대한 의미를 찾지 못해서 그만두고 블랙저널 밀 로그로 넘어갔어요. 다섯 번째 다이어리는 작년에 너무 잘 썼던 커피빈 다이어리인데요. 올해도 이 플래너를 쓰는 데는 나쁘지 않았어요. 그래서 몇 달 동안 이렇게 잘 쓰다가 제가 중간에 일을 안 하고 쉬었는데 여기 빈 여백이 생겨버리니까 그게 저한테는 부담으로 다가오더라고요. 매일 플래너를 가득 채워야 한다는 압박감이 있어서 좀 그 마음을 비울 수 있는 방법을 찾으려고 과감히 이 플래너 쓰는 걸 중단했어요. 그리고 블랙저널로 넘어가게 됩니다. 근데 블랙저널을 넘어가기 전에 다이소 노트를 먼저 사용했어요. 일단 새로운 기록법을 정말 많이 찾아보면서 이 방법, 저 방법 다양하게 적용해본 게 바로 이 노트였는데요. 다른 사람에게 좋은 방법이 꼭 나에게도 좋은 방법이 되는 건 아니더라고요. 시간 순으로 기록하는 걸 해보려고 했는데 시간 단위로 한 일을 적는 게 저한테는 좀 부담이었어요. 물론 제가 시간을 제대로 쓰지 못한 부분을 알게 돼서 좋았지만 약간 자책을 많이 하게 돼서 이 방법은 저에게 맞지 않다는 결론을 낼 수 있었던 과정이었답니다. 올해의 마지막 다이어리는 이 무인양품 노트예요. 3년 전에 리뷰하면서 샀는데 올 10월부터 블랙저널을 하나씩 배우면서 쓰게 됐어요. 그래서 블랙저널에 정석대로 쓰다가 저에게 맞지 않은 부분은 빼고 맞는 부분을 더하고 이런 식으로 기록을 실험하는 방식으로 접근했어요. 확실히 하나의 노트 안에 스케줄, 아이디어, 그 외 계획들을 다 담아두니까 이 한 것만 들고 다녀도 돼서 간편하고 좋더라고요. 아이디어 부분은 한꺼번에 페이지를 채운 게 아니라 무언가 떠오를 때마다 조금씩 채우다 보니까 이렇게 가득가득 쓰게 됐어요. 그리고 먼슬리와 미래의 계획도 이런저런 방법을 시도해보면서 이번에 블랙저널 영상을 만들 수 있었어요.
먹는 것을 적는 기록은 처음에는 자로 선을 그었다가 지금은 간단하게 선을 긋지 않는 형태로 쓰고 있어요. 이제 이 노트를 다 쓰고 다음 노트로 넘어갈 건데 이 무인양품 노트랑 사양이 최대한 비슷한 걸로 미리 구입해뒀어요. 제 올해 다이어리는 다 정리해봤고요. 이제 2022년에 쓸 다이어리들을 간단하게 보여드릴게요. 내년 다이어리는 올해 다이어리의 실패를 보완하고자 3가지 용도로 나눠서 쓸 거예요. 첫 번째 뉴 다이어리는 3년 동안 쓰는 리훈 3년 다이어리예요. 제가 책 기록하기로 했습니다를 보고 완전 끌렸던 기록법인데요. 저자는 5년 다이어리를 썼지만 저는 일단 시작하는 마음으로 3년 다이어리를 써보려고 해요. 일단 간단하게 이런 취향을 수집하는 페이지가 있고 하루 한 페이지씩 3년 동안 쓸 수 있는 구성으로 되어 있어요. 5년은 부담이 될 것 같아서 3년짜리를 사봤는데 여기에다가는 저의 하루 동안 한 일에 대해 가볍게 적으려고 해요. 1년 전 같은 날에 무슨 일을 했는지 발견하는 재미가 있을 것 같아서 1월 1일부터 새로 쓸 생각에 좀 설레더라고요. 두 번째 뉴 다이어리는 인디고 프리즘 280 양장 노트인데요. 그냥 마음에 드는 색깔 3권을 한꺼번에 사봤어요. 여기에는 올해처럼 자유롭게 줄글 일기를 쓰는 용도로 쓸 거예요. 저는 줄글 일기 쓸 때 가장 힐링이 되더라고요. 그래서 최대한 심플하고 디자인이 없는 제품으로 골랐어요. 세 번째 다이어리는 엘라고 블랙 베이직 노트예요. 배송비가 아까워서 그냥 한꺼번에 10권을 샀는데 검은 표지 부분에 핸드크림이 묻으면 번질번질해질까봐 걱정이 되지만 이게 지금 제가 쓰는 무인양품 노트랑 가장 비슷한 사양이어서 골랐어요. 줄 간격이랑 페이지 수 그리고 노트 크기까지 완전 같은 제품으로 찾았어요. 다만 무인양품은 세로선이 연하게 그어져 있어서 진짜 쓰기 편했는데 이 노트는 세로선은 따로 없어서 그게 좀 불편할 것 같긴 해요. 이 노트에는 앞으로 블렛 저널을 3개월 단위로 열심히 써보려고 합니다. 올해 다이어리를 정리하고 내년 다이어리를 정하고 나니까 정말 2021년이 마무리되는 것 같아요.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저는 올해 아무것도 한 게 없다고 좌절했는데 과거에 제가 이렇게 남겨놓은 기록들을 보니까 어쩌면 헛된 하루는 없지 않았을까 마음을 고쳐먹을 수 있었어요. 다이어리는 과거에 제가 지금의 저에게 남겨준 편지 같아서 귀찮더라도 이렇게 부지런히 기록해두길 잘한 것 같아요. 여러분도 미래의 나에게 편지를 보내는 느낌으로도 기록을 해보세요. 그러면 기록이 평소와 다르게 느껴질 수도 있을 거예요. 2021년 마지막 영상은 여기까지고요. 2022년에도 여러분과 함께 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.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. 감사합니다.